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는 크게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 파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뉴스 제목을 선정할 때 청약 분양하는 게 많다. 그러면 청약 분양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금리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금리 관련 뉴스들이 많고요. 또 만약 대출 관련해서 디딤돌 대출처럼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대출 관련해서 뉴스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왜 뉴스가 많을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11월 4일 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날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이제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또 관심이 가졌던 게 알바끼 관련해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알바끼다. 우리가 보통 알바끼라 하면은 어떻게 고정관념상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이런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알바끼를 한다는 말을 딱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 뉴스를 찾아보면은 보통 이제 종교시설 그런 데들 아니면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핵심 주요 부지에 이제 뭔가 종교시설이 있다. 아니면 주출입구 도로가 뭔가 있다. 아니면 다리나 뭐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바끼 소위 말해서 이제 꼭 사업에 이제 토지도 그렇고 정비 사업도 그렇고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땅,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땅을 그 땅이 이제 소유주가 다르거나 다른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땅이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부러 이제 그 땅을 샀든 아니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전략적으로 해서 그 땅을 사서 결국 실제 그 토지가 그 필요하신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이나 아니면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조합식이나 이런 데 이제 고가로 파는 거죠. 몇 배를 남길 수 있는데 이제 알바끼를 잘못하면 정말 쓸모없는 땅이 돼버릴 수도 있지만 아발끼를 잘 하면은 정말 이제 수익률이 거의 몇백 프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뉴스에도 뉴스는 그렇습니다. 그 서울 옥수동 한남 하이츠 관련해서 주출입구 도로 부분에 입구 땅에 그 이전에 결국 땅이 넘어가서 결국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 주출입구를 내려고 하면은 이 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허가권을 가진 이제 구청에서 이 땅 주출입구, 주진입구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해결을 해라.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가를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조합에서 무조건 이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땅을 가지신 분이 절대 싸게 안 팔죠. 그러니까 본인이 산 땅의 거의 5억 플러스 5억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한 200억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 대단하신 거죠. 예. 정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있겠지만 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투자가 입장 차이는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나쁘게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실제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하는데 이 조합이 저희는 이제 여기는 주출입구였지만 저희도 비슷하긴 한데 주출입구에 있는 소위 말해서 교각입니다. 교각 가기 전에 그 교각을 기부 채납으로 이렇게 새로 지어주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그 땅이
소위 그거는 이제 지분이었습니다. 지분권자가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될 때 지분권자가 그 금액을 이제 나눠서 사고 갑자기 그리고 진행이 돼서 거기가 꼭 필요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신 금액을 이제 뭐 거의 몇 배로. 그래서 이제 조합 설명회 듣고 해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뭐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하는 느낌도 가졌어요. 예. 그래서 한때 이제 그런 부분들 저도 알박기 관련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정말 이게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양날의 검인 게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생돈 날리고 결국 내 발목 잡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똑똑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주출입구가 사실은 조합 설립하고 설계 놓고 뭘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그 삼익 비치도 이야기를 드리면 특별건축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조감도나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리몰리 추진도 됐고 재건축 추진이나 이제 재개발도 사업지나 이런 것들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우선은 가설기식으로 가도면식으로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우선은 진행을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시공사 복구해서 따로따로 하다가 조합 측이 하는 뭐 설계 쪽이나 이제 시공이 원하는 쪽 해서 조인트를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봐서 이제 전체 윤곽이 드러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결국 이제 조합 측에 이렇게 우리 도면 내왔어요. 이제 뭐 가능한 층에 이렇게 도면 내왔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출입구로 된다 안 된다를 뭐 확신이 없다 하면은 만약에 다른 데로 주출입구가 나버리고 내가 산 땅 알박기가 안 되거나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주출입구가 아니고 옆에 옆측으로 이제 돼버리면은 거기는 뭐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표현은 그렇지만 간도 크고 법도 잘 알아야 되고 배짱 소위 말해서 확신도 있고 내가 많이 알고 여기 무조건 주출입구 된다. 거기다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뉴스에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뭐 법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 측에서 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뭐 알고 들어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던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알박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관련해서 뭐 그 책들이 내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특수 물건이라 해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해서 특수 물건 쪽으로 뭐 경매의 특수 물건이 있듯이 이런 건 있는데 이제 뭐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로 지분이죠. 도로 토지 지분 그러니까 토지 지분으로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 요게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를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직접 찾아 알려드려요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큰 틀은 그겁니다. 사업 보정 계수를 적용해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서 지역별 사업성을 개선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서울은 전체적으로 뭐 땅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다 이 말은 실제 진짜 땅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땅 뭐 너무 이제 그 투기 바람이 하는 데는 뭐 토지허가고 이런 걸로 잡아버렸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땅은 너무 비싸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을 결국 따지게 되고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좀 몰리게 되고 결국 서울 자체 내에도 이제 중심지 그러니까 상급지와 이제 중하급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좀 낮은 곳을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면은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사업을 좀 더 하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제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조합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갈등 요소가 크잖아요. 사실은 사업성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거든요. 시간적인 부분이 결국 시간은 결국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 인허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조합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이제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설명회를 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측은 정비 사업이 정보 몽땅에 또 나와 있어요. 그 자료실에 보시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교육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딱 보시면은 네. 기본 계획의 이제 주요 내용, 추진경이나 배경이나 이제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9월에 2035 기본 계획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냈고요. 이게 뭐 결국 그런 내용들은 뭐 서울 자체 내에서 좀 이제 양극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소위 지가가 너무 낮고 분양가가 너무 낮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성을 할 때 무조건 땅값이 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물론 사업적으로 땅을 사게 사서 건물을 지었고 분양가를 했을 때 그런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하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하급지 지역들인 거죠. 중하급지 지역인 거죠.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권 구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역세권 준주거지역 종상향 이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용적률 체계를 명확한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상향 용적률 친환경 적용.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사업성입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도 이제 역세권 주변에 준주거의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용적률 체계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허용이나 상한 부분에 인센티브 항목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좋은 그리고 미래 가치적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용도 지역 1단계 상향은 공공기여를 10% 했는데 기존에는 뭐 15%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를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좋고요. 인센티브 건축물 개수도 예전에는 뭐 0.7%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이랬는데 지금은 공공임대주택 육성은 1%로 그 외의 건축은 0.7로 해서 좀 더 이제 상향을 해준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공공기여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상향 용적률도 올라지고 이런 식으로 공공기여도 낮아지고 용적률도 올라가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때는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으로부터 역세권에 이제 승강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여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종이 되고 상업지 이종의 그 소위 말해서 완충 지역을 역할을 하는 걸 준주거를 넣었는데, 이제 상업지에서 바로 2종이나 3종으로 넘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준주거를 해서 역세권 주변에 그러니까 용적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준주거를 하면 상업시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우리가 역세권에 있으니까 뭐 준주거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좋죠. 그리고 일종 주거지역은 이제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결국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1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에 며칠 전 제가 설명드렸지만 길을 가다 보면은 1종 같은 경우는 낮아요. 그러니까 빌라 연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 아파트화 되지 못하는 한 5층 밑으로 이런 데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2종, 그래서 아파트는 2종, 3종이 되려는데 보통 이제 3종이 많은데 2종도 있고요. 결국 1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용적률 체계를 무조건적으로 150인데 이제 상한선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허용 상한 법정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뭐 기준으로 있고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허용이 나오는데 보정 개수를 이제 하다 보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한선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용적률 공공기여를 해야 이제 상한선이 나오고 법정 상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절반에 또 임대주택을 채워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절반까지, 용적률 절반까지.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갈수록 용적률은 높아지는데 결국 너희가 해야 될 게 공공기여를 하거나 임대주택을 넣거나 이제 그래서 무조건 용적률이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높이면 좋죠. 높이면 좋은데 아, 그 반대 급부를 해야 돼.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높여줬다 이렇게 나오고 기존 용적률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개발 사업할 때 소형주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단순하게 60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면적별로 똑똑똑 나눠줬고요. 예, 이렇게 나눠줬고 또 허용 이종 같은 경우도 허용 인센티브를 이제 이런 식으로 똑똑똑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용적률이 다 높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화해서 좀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중공업이 나온다는 말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 개발을 할 때 중심부 외곽 지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중공업으로 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외곽으로 뽑아보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은 상한 용적률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따르되 법정은 400%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늘려졌고요. 그리고 상향할 때 용적률 체계를 명확하게 이제 보시면은 종전에나 1종에서 다른 3종에서 준주거 이렇게 할 때 그 이전에는 뭐 아주 불명확했다고요. 용적률 체계가 불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상향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 이 상한선이 이제 뭐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결국 담당자 마음으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일 것인가 이 자체적으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아니 넣었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뭘 믿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왔고요. 용도 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이렇게 용적률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 나온 것들을 부산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제 이걸 참고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방에 부산에 있는데 왜 이걸 보겠습니까? 결국 법이 나오면 법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을 보는 게 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판례를 많이 보세요, 판례를 많이 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그 법에 대한 해석에 나온 것들은 판례거든요. 그러면 판례 나온 것들이 이제 사례들이 더 많고 그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중심인 서울로 그리고 국가계획이 나오고 이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 뭐 이런 것들 지자체들도 결국 서울을 많이 따라합니다. 예, 서울 경기를 따라하고 그걸 보고 부산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 노후계획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 서울 쪽 분당이나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 쪽 나온 거 보고 우리가 이제 따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나온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위를 맡고 있고 또 조합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공간 대규제 허용 인센티브 항목을 또 이렇게 변경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보행공간, 세대 맞춤 이런 식으로 또 회원 공간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소위 말해서 세대 맞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했고 친환경 관련해서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완화시켜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원하는 거는 친환경적으로 어, 결국 결론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고 확대를 하는데 결국 이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한다. 사업성 보존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 땅값이 싼 거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보존 개수를 좀 더 개수를 이제 좀 더 이제 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업성이
좀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내가 내용을 알고 있다 하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이제 사업성 보존 개수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용적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용적률이 올라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공시지가, 그러니까 땅값이 낮은 곳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식으로 되는데,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측에서 뭐 이제 결국 이 개수가 나오면은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을 해 보다 보면 기준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목동이라 했거든요. 서울 목동보다 이제 사업성이 높거나 낮으면은 이랬든 저랬든 뭐 좀 더 기준점을 목동으로 삼아서 이제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여기 재건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현행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 3종 같은 경우는 210%, 그 다음에 허용은 20% 해주고 상한은 20% 해주고, 이제 법정까지 가면 분양 임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허용까지는 되는데 상한하면은 이제 공공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까지 가면은 공공임대를 이런 식으로까지 줘야 됐습니다. 근데 보정개수로 하게 되면 공공임대 비율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허용도 높아지다 보니까 선택사항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정말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공공임대를 해서 이제 분양이 이 정도로 했을 때 이제 좀 더 좋게 할지, 아니면 허용까지만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결국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으로 많이 또 하거든요. 너무 이제 공공임대를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보정개수를 하게 되면 분양이 285%까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결국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알맞게 뉴스를 이야기 드렸고요. 서울특별시 이제 주거환경 요 기본기 주민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용적률을,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무조건 용적률을 높여주는 규제를 완화해서 되는 건 아니다. 기준점이 목동이라고 했다. 목동이라고 했는데, 중하급지 위주로 사업성이 낮은 곳에 규제를 위해서 이제 좀 더 독려를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합과 이제 시행 시공 측, 그러니까 조합과 시공 측에서 이거를 실제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서 관심이 없을지, 결국 이거는 갈리는 거는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결론은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뉴스를 들으시는 구독자께서는 한 번쯤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될지, 이걸 보고 이제 관할관청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부산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아마 올해 하반기는 좀 그렇고 내년 상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뉴스 조금 알아보고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